안녕하세요. 간극, 더 벌어질 것인가 메울 것인가, AI 시대 한국 사회의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할 정치외교학과 백두윤입니다. 저는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책을 읽고 그것을 참고하여 글을 작성을 했고, 그에 추가하여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AI까지 확대를 해서 논의를 이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한 가지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대한민국은 분명히 성공한 나라입니다. 짧은 시간에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을 이뤘고 선진국 반열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불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모순된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이 간극인데요. 쉽게 말해서 경제와 기술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매우 빠르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제도, 사회, 그리고 개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괴리, 그것을 간극이라고 본 책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 간극의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AI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국가와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성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1인당 GDP는 100달러 남짓이었습니다. 전쟁 직후에는 나라 전체 무역 규모가 13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무려 16,000억 달러, 1000배가 되는 규모 정도로 넘게 커졌습니다. 지금은 GDP 규모 세계 10위권, 무역 규모 세계 7위권에 드는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취와는 달리 그래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의 삶의 지표는 매우 어둡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행복지수는 153개국 중 61위에 불과하고 지난 10년간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순위가.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이라는 책의 제목 그대로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보고 이 책을 선택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국가의 성취와 국민의 삶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극은 왜 생긴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도의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경제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복지제도와 같은 주변을 구성하는 것들은 여전히 과거의 모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규직 중심의 법과 제도는 플랫폼 노동, 비정규직 확대 같은 새로운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것이죠. 또 제가 글에 여기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복지 측면에서도 OECD 평균 복지 지출인 22.1%에 미치지 못하는 15.2%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이동 사다리 붕괴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 정말 심한 교육 격차, 그리고 자산 세습, 이러한 문제들은 기회 평등을 가로막습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저희 수업 시간에 다른 학우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수님이 전에 업로드해 주신 영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죠. 그리고
첫째 요인으로는 정신적, 사회적 준비 부족입니다.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성취와 경쟁은 강조가 됐지만 삶의 질이나 어떤 정신건강을 지탱할 제도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는 N포 세대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불안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울분 등을 드러내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이렇게 제도, 그리고 구조, 그리고 삶의 질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과의 속도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간극을 설명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인 거죠. 그런데 이 간극을 더 벌릴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교수님께서도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AI입니다. AI는 단순 노동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적 활동까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채팅봇 같은 것들이 상담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주식 투자나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 투자를 할 때 알고리즘을 탄다거나 아니면은 AI 챗GPT거나 아니면 제미나이 같은 AI 도구들을 이용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저스킬 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고학력 그리고 고스킬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런데 일터에서는 우리가 갈고 닦았던 역량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저스킬인데요.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역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그리고 가치도 감가가 됩니다. 그래서 고학력 저스킬 구조로 떨어지는 현실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AI가 도입되면은 역량이 사장되는 속도는 아마 더 빨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간 수준의 직무는 빠르게 대체되고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고용 안정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AI는 간극을 좁히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간극을 더 벌리는 요인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는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이 국가의 역할을 함부로 규정하거나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서 기존에 있는 연구 자료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요. 거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국가의 역할은 평생학습 체계라는 걸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K-디지털 훈련, 능력을 함양하는 훈련인 거죠. 디지털을 다루는 그런 제도가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연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단기 훈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것을 이수하고 그것을 이수하는 과정이 어떤 경력 포트폴리오 같은 것에 기록이 되고 그것이 그 훈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상위 훈련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 연구의 입장입니다. 또 기업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어떤 디지털 활용 능력의 훈련 과정이 기업의 수요랑 좀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직접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멘토링을 하고 프로젝트 참여 같은 것도 열심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역량 훈련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 연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AI와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 AI 체험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는 마냥 어렵고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사전에 겁을 먹고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우선 사용을 시작해야 활용 능력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이라던가 아니면 경력이 단절된 노동인원, 노동인력,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AI 도구나 아니면은 뭐 클라우드 이용권을 지급을 함으로써 이들이 AI와 더욱 친해지도록 돕고 그것을 통해서 고용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추가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변해가는 AI 사회에서 개인은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되냐, 어떤 일을 해야 하냐 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창의성입니다. AI는 어떤 정해진 규칙, 그리고 반복 업무, 그런 부분에서는 인간은 월등히 능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AI가 쉽사리 발휘하지 못하는 창의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으로 그 영역을 AI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영역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공감과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입니다. 상담, 뭐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하고 정서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더 디지털화되고 더 개인화될수록 그런 인간적 교류의 가치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욱 인간의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생각의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창의성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그러니까 한 우물만 파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제너럴리스트, 그리고 그걸 굉장히 유연하게 인간만의 생각으로 한 분야를 이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데이터랑 상호작용을 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트레이더, 그리고 의사처럼 어떤 정형화된 정보 처리에 치우친 직업은 빠르게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다양한 맥락을 섞고 감정도 함께 다루는 활동들은 기계가 완전히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것이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보다는 다소 추상적인 얘기밖에 제시를 하진 못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구체적인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도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맺자면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 그러니까 AI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술은 옛날부터 언제나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술이 만든 그 간극을 사회와 개인이 어떻게 메워나가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제도를 바꾸고 개인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 두 개가 균형을 함께 맞출 때 우리는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이라는 책의 제목이죠. 역설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AI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제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벌어질 간극을 방치할 건지 아니면 함께 힘을 모아서 그것을 메울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